총장님, 그 수사팀이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수심위로 회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무혐의로 우리 결론을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또 구성까지 또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선수재랑 변호사법 위반도 모두 포함시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대 기자님,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에 사건을 넘긴 의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위가 뭘까요?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게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수사심의의 회부조차 안 하면은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퇴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하. 이게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을 수용하는 게 되는데 이원석 총장의 설 자리도 없지만 검찰의 설 자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어쩌면 그런 고민과 고민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지난 5월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을 때 네. 전담 수사팀을 왜 꾸리겠습니까? 무혐의하기 위해서 꾸린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특수통들한테 좀 검사 출신들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알선 수재에 대한 법리 검토가 끝났을 거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예. 그 얘기는 기소를 전제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검사장 인사해서 송경호 경질하고 수사팀 1, 2, 3, 4차장 다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게 그때 이제 인사 때 검찰총장 패싱했죠. 대통령실과 법무장관이. 그 다음에 수사할 때 어땠습니까? 검찰총장 또 패싱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서초동 대검찰청을 지금 서초식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식물원입니까? 그 얘기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자기가 전담 수사팀 구성까지 지시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하겠다고 들고 오는데 가만히 그걸 고개 끄덕이고 말면은 네. 진짜 식물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검찰 역사에서 이원석 총장의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뭘 하겠어요? 저거라도 이미 뭐 언론도 그렇지만 수사심의 회부조차 안 한다면은 네. 정말 이원석 총장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총장이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가족이에요.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그때 해놓은 건데. 윤석열 총장을 예. 수사 그 라인에서 배제했던 거는 가족이니까 배제하라는 배제했던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내린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김호수 총장, 지금 이원석 총장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휘권이 없다고 나서는 거는 비겁한 거잖아요. 예, 변명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총장이 마무리 단계에서조차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원석 총장의 외통수, 저거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예. 근데 문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고 저게 그 시간 동안 될 수 있을지. 후임이 이제 심우정 이제 후보자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되면 이 사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뭐 일단 이원석 총장은 이 검찰의 전통은 뜨거운 사건은 전임자가 마무리하고 가는 그렇죠. 전통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 이제 사직서를 낸 검사가 네 사건 다 갖고 와. 다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서명해줄게. 그러니까 민원인이 찾아와서 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고라고 항의를 하거나 뭐
고검에 항고 들어갈 사건이라 그런 뜨거운 사건들은 다 내가 안다. 내가 뭐 변호사하고 할 있으면 거니까 어차피.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예. 이원석 총장도 수심위까지는 내가 뭐 절차적으로 되는 한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예. 부담감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지만 이거는 해부할지 말지를 거친단 말입니다. 그럼 시간이 또 걸려요. 근데 네. 총장이 직권으로 해부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단축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의 임기 동안에는 내가 이 사건을 진정으로 뭐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쇼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총장이 안 맡을 것이다. 총장이 돼서 하더라도 건드릴 건 없잖아요. 전임자가 정해놓은 절차대로 설사 그 이원석 총장 내에 임기 내에 수사심의위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거 외에 할 일이 없게 되니까 부담을 덜어줄 수가 그래요.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담 중에 네. 남는 거는 수사심의가 기소 이제 권고를 하잖아요. 만약 기소 권고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 와. 권고를 한 거를 이원석 총장이 퇴임 전에 기소하라라고 지시해서 기소가 이루어질지 이게 핵심인데 사실. 사실 여기 핵심인데 네. 이 판단을 심우정에게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가 네. 남을 것이고요. 네.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까지인데 추석 연휴가 끼기 때문에 9월 13일까지밖에 그렇죠. 안 되잖아요. 추석 직전까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근데 이제 이게 그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고적 효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안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네. 과거에 그 2020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불기소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적은 있지만은 네. 수사심의위가 권고하라고 한 거는 4건인가 되는데 다 받아들였어요. 기소하라고 한 거. 네, 기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심의위가 권고 결정을 하면은 이원석 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기소를 하고 네. 퇴임한다면은 심우정 전 총장에게는 부담 없이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후임자에게 부담을 안 떠넘기고 본인이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판단을 심우정 후임 총장에게 넘기게 된다면은 후임 총장이 이미 왜 기획통을 안 쳤겠습니까? 네. 김주현 민정수석과 예. 심우정 검찰총장 이 라인이 아마 호흡이 잘 맞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 하려면 이원석 총장이 수심이 결론을 내고 본인이 기소하라. 예를 들어 기소 결론이 나면 기소하라고 놔야 된다. 요까지 딱 징계돼야 되는데 수사심의에 우리 대 기자님도 몇 번 위원으로 계셨죠. 저 2018년, 2020년, 2022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어떻게 수사심의원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도 가보질 못해가지고 외부 위원들 구성됐다고 하긴 하던데. 이게 150명에서 300명 정도 네. 되는데요. 뭐 언론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심지어 퇴임한 뭐 학교 교장 출신도 있고 기업가 출신도 있고 그래요. 다양해요. 네. 다양한데 먼저 그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데 네. 연락이 먼저 와요. 며칠 날 시간이 되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수사심의했던 통보를 하고 네. 그날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제가 6년간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었지만은 딱 한 번 해봤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 번 해봤어요. 예. 근데 그 경론이 벌어지는데 네. 그 전문성이 뭐 저희가 법조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네. 뭐 좀 듣는 바가 있지만 반법조인이십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도 그런 있더라고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도 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그러니까요. 사건이 왜 불기소 수사 중단이 나왔냐면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사해도 별로 나올 게 없겠구나라는 그러니까요. 판단을 했는데 결국 기소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건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알선 수재라는 게 대통령 취임식과 VIP 만찬에까지 초대를 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물을 샤넬 화장품 명품백을 줬단 말이에요. 명품백만 얘기하는데 샤넬 화장품도 화장품 줬어요. 100만 원 이상 비싼 되는 거. 고가의 화장품이에요. 그거를 이미 국민 여론이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기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기소로 의견이 간다. 이원석 총장은 사실은 법리 해석 증거 판단 끝났다고 하는 거 보면 이원석 총장 마음도 사실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은요?
이게 맥락이 명품백 사건의 법리 해석과 증거 방단이 충분했다라는 예. 건 현재 수사팀의 결정이 부당하지 그런 않다라는 것이다. 것이지 예. 내가 전단팀을 만들었을 때 그 전에 사전 조사하고 준비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는 아닌 걸로 봐요. 아하. 게다가 또 하나는 이원석 총장은 현재 후배들의 환심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뭐 당장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진 그쵸. 못하지만 2년 지나고 할 하는데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간 총장이 사건을 갖고 오면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후배들에게 편승하는 발언이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 뭐 뜻이 다르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수사팀의 뭐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이 충분했다고 얘기했지 옳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충분했다는 거지. 네 말 옳다라고, 네 말이 옳다고, 네 말을 알겠다는 거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기소해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이게 이원석 총장의 쏙내 아니겠나. 그러네요.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보자면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찐윤 중에 찐윤이었잖아요. 정말 찐윤이죠. 그럼 이 그 사람들이 기소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왜 그랬겠느냐. 우리가 전임 대통령들이 가족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용호 전 대통령의 형님들을 기소하거나 구속하게 할 때는 했을 때는 본인이 그걸 원했겠습니까? 안 원하죠. 원하지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은 예. 결국 그러지 않고서는 그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원석과 송경호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그 건의를 한 것이지 윤석열 반윤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해왔었고요. 네, 수사를.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이 그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무리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약간 충정해서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실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맞습니다. 민정수석 수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원석 총장의 이런 고심 끝의 결론은 이게 자기는 바른 길이다. 아하. 뭐 그렇게 판단했겠죠. 약간 그 눈치를 준 거야. 송경호 지금 예전 중앙지검장하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쩌면 이 정도는 좀 받아주시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눈치를 준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거조차 못 받은 거잖아요. 조사 받으러 안 가겠다. 그렇죠. 너희들이 와서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이원석은 어떤 결론을 관철시키자 했던 네. 건 아닌 것 같고 아, 모양새를 모양새 갖춘- 갖추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조차 안 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 사건은 공정한 그렇죠. 것뿐만 아니라 한 공정하게 것처럼 보여야 보이는 된다.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이 김건희 여사 앞에 가서는 무너지고. 그게 그러니까 네.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간과한 게 이 정권의 넘버원이 윤이 아니라 김이었다는 걸 놓친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해석들이 대통령보다는 네. 다른 게. 자, 이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던 게 권익위의 그 국장급 간부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망을 했는데 그 전날에 보복성 자천성 인사가 예고됐었다. 이런 네. 의혹이 국회에서 아마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대 기자님?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일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8월 7일 네. 그 인사개장과 운영지원 과장이 좌천성 인사 이동을 예고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예. 밝힌 거예요. 심각한데요. 신 의원은 숨진 간부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고 예.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위원들은 회피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의도 제기를 했다. 네. 근데 인사개장과 운영지원 과정은 물론 당연히 정성윤 부위원장도 상임위에 출석을 시켜야 한다고 어제 신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제기에 대해 인사 계획이 없었고 자신은 그런 제보를 받아보지 못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신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신장식 의원이요. 예, 김 국장이 권익위 부의사관 중 가장 연차가 높았음에도 고위 공무원단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그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네. 답변하긴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복성 인사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불이익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의 선택이 됐다고 그러면 직속상관이 아마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번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메모 형식의 간단한 그 유서를 남겼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네. 결국은 이게 디올백 사건하고 이어지는 것이니까 뭐 그렇죠.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이분의 배경은 뭐 20년간 부패 방지 업무를 했고 그러니까요. 영국 유학도 갔다 왔고 최근에 박사 과정도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도 땄고 이런 분이 그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업무의 자긍심을 잃을 만한 여러 가지 지시와 압박을 받아왔다고 동료들, 부하들한테 토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뭐 승진해서 밀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아온 그럴 것 인생, 같아요. 업무, 자기가 전문성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뭉개지고 부패 그러면은 방지 업무. 좀 굉장히 동요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뭐 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네. 그 전날에 운영과장하고 인사 최고 담당자를 만났다고 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모임은 이제 보통 서열 순위로 이제 승진을 시키는데 네. 그럼 유감의 뜻을 사실 좀 달래줘야 되거든요.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그러니까요. 배경도 설명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뭐 양심 선언이라도 한다든지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 만났을 것 그런 같아요. 입단속 차원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신장식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은 뭐 어떤 경고성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본인이 동요할 테니까 오히려 그걸 무마시키고 인사 배경을 해명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됐겠죠. 네. 그런 것도 그래서 납득이 안 그럴 것 됐겠죠. 같다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순윤 부위원장이 가장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순윤 부위원장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하고 매우 친한 서울 법대 동문이기도 하고 인수위 활동한 사람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피라든 재척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본인이 다 해가지고 결국 결론 발표하니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재척이 회피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지금 뭐 방통심의위도 그렇고 똑같죠.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자체 조사를 하잖아요. 네. 지금 정성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망한 김 전 국장의 순직 성인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뭐 나가겠다 이렇게 아마 서류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이 지금 위원장도 그렇고 전에 권익위원장은 김홍일 네. 위원장 임명했었잖아요. 대통령하고 완전 친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을 너무 소비를 쉽게 해요. 장기판의 말판처럼 너무 쉽게 예. 김홍일 그 지금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권익위원장 한 6개월 하다가 방통위원장 갔다가. 방통위원장 6개월 하다가 날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소모품처럼 계속 소모되는 모양만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네요. 지금 정성윤도 지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긴 매우 하지만 가까운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게 일을 했던 사람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옆에는 동지는 없다. 아하. 시다바리만 있을 따릅니다. 아, 예. 쏘고긴 하지만요. 부하. 그러니까 예. 이 말이 저는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정성윤도 그렇게 계속 본인이 앞장서서 뭘 하다가 네. 이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군직 사회는. 네. 본인들도 안 맞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김홍일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아무런 관계 없는 방통위원장 가라니까 간 거잖아요. 결국 탄핵 당하니까 가서 또 거고. 무리하게 하고. 추진하다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관 이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는데 해촉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다시 또 뭐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이 왔다가. 되고 이것도 부위원장 시키고 예. 사무처장까지 같이 겸직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윤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또 챙겨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챙긴다는 게 자리를 하나 주는 건데 돌려막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리고 뭐 사람 쓰는 것도 그렇지만 뭐 지금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 한동안 나오다가 묻힌 그 유시춘 EBS 이사장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냐면은 뭐 EBS 교육방송에 수능 방송에 출연하는 교사들한테 뭐 1인 식사 한도가 3만 원이잖아요. 네. 15만 3천 원. 아. 3천 원 더 썼다고. 아하.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런 3천 원을 모은 게 아니라 뭐 몇 년간 사용한 총액이 뭐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이 사용 총액이지 초과 사용한 양도 아니고요. 네. 그 3천 원은 사실 그 자리에서 음료수 하나 시키면 3천 원이었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검찰에 4번, 5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전 MBC 퇴직하는 날에 그날에 법인카드로 100만 원치 빵을 사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냥 내 편이면 무혐의인 거잖아요. 내 편은 괜찮고 예. 상대는 무조건 그리고 저는 공격하고. 뭐 예. 조국 네. 전 장관의 뭐 그 당 대표의 네. 따님도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학금이 뇌물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산대 의전원. 네. 예, 장학금이라는 그 정해진 제도하에서의 금전과 여기 디올백을 받았는데 사실 거기에 최재형 목사의 청탁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로버트 김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 그리고 자기를 초대해달라. 뭐 취임식에 갑자기 이게 초대해달라. 더 심각하죠. 이게 더 심각하죠. 우리가 우리 법조인 시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훨씬 심각한데 그 장학금 받은 걸 뇌물로 뇌물이었나요? 하여튼 뭐 예, 뇌물이었습니다. 엮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김영란법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아니고. 예. 예. 자,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수면 위로 좀 올라온 느낌입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대 기자님. 3년 6개월 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녹취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잖아요. 예, 그 녹취한 유명한 사건. 사건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올라옵니까 이게 언제 사건인데? 고발대에 있으니까 이제 처리한다 이런 취지일 텐데 이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제 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돼 있는데 국회에서 거짓으로 예. 이제 뭐 증언을 했다는 거는 사실 뭐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이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탄핵 문제를 언급했는데 탄핵은 안 했다고 얘기한 거니까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이긴 한데 이게 그래서 전임 대법원장을 이렇게 뭐 비공개 소환했지만 소환해서 좀 사법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범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뒤늦게 부르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직권남용죄가 그렇게 만만한 범죄가 직권남용 아니에요. 다 무죄 받았잖아요. 최근에 보면 유죄가 없어요. 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7건 다 무죄예요. 싹 다 무죄예요. 놀랍게 다 무죄예요. 그거 했던 변호사 좋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돈벌이 많이 했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건 그러니까요. 공무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사익의 목적으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안 이걸 될 너무 것 같아요. 넓게 행사하면 공무원들 거의 뭐 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 범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권남용죄는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적용할 바야. 사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제 그래서 본인이 국회 해명한 것도 잘못한 거를 네. 공식 사과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과하고 말 일을 우리는 너무 사법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모든 게 안 되면 직권남용죄입니다. 예, 아니 직권남용죄. 그래놓고 자기가 한 거는 다 또 빼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이게 공정하다고 누가 그렇게 믿어주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누가 공정과 상식이 믿겠습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 직권남용죄는 안 걸리고 상대는 안 되면 그걸로 걸어가지고 무조건 문제 삼고 무죄가 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일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